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태어난 프로이드가 창시한 정신분석은 방대한 이론 체계와 치료 기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의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무의식은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가 되겠는데, 사람에게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이 존재하며 그것이 사람의 생각, 느낌,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은 불안을 초래하는 원초적인 성적 욕망을 의식 밖으로 밀어낸 결과로 형성되어지는데요. 심리 구조의 발달 모델에 입각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 시 사람의 마음을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자아, 에고라고 얘기하는데, 자아가 발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세쯤에는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결과로 원역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초자아가 형성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가 강조한 것은 무의식적 본능 자체가 아니라 그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의 활동이었다고 패턴과 미에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활동은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느낌, 행동은 무의식적 본능과 과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처하는 마음의 의도와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점에서 결정론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불안에 대처하는 마음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불안을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 불안으로 구분하였는데요. 현실 불안은 위협적인 현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 불안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드, 그리고 에고, 슈퍼에고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로 이어지는 아동기 성격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과도한 신경증적 불안이나 도덕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특히 남근기에 주목하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게 발달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불안이 문제를 촉발시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불안에 대처하는 마음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이 느껴지면 사람의 마음은 그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자아가 동원하는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그런 노력의 예가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성격 발달 과정을 거친 사람은 내면적 불안이 적고 따라서 적응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 발달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거나 공포증, 강박증, 히스테리 등의 신경증적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불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과 그 불안의 근원이 어린 시절 성격 발달 과정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분석의 바탕을 둔 상담의 목표는 자아 기능을 강화하여 심리적 증상을 해소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분석의 기본 기법은 자유연상과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유연상은 내담자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든 망설이거나 여과하지 말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분석가가 아무런 평가나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석은
해석의 대상은 자유연상을 통해 드러난 내담자의 기억, 꿈의 내용,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상담자에게 전이하는 내용, 상담자에 저항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노력하는지, 그것이 어린 시절 성격 발달 과정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석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훈습 과정을 통해 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정신분석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상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상담자는 평가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 문제를 통해 내담자가 의도하는 바와 과거 경험과의 관련성에 대해 통찰하도록 하는 것 등은 상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로이드는 청소년기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를 따로 구분하지도 않고 사춘기 이후에는 리비도 에너지가 직접적인 성행위와 관련된 신체 부위에 집중하여 평생 지속된다고 보아서 성기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 등을 비롯한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연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신분석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청소년기를 잠재기의 평온한 시기 이후에 찾아오는 예측 불능과 불확실성으로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이 성인으로서의 안정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시행할 때는 불안정과 혼란을 문제로 판단하지 말고 정상적인 특성으로 수용하여서 인내심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분석가에 대한 전이나 저항에 대해서도 성인과는 다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을 익혀두면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실 듯 합니다.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